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란, 미국, 아이스, 앱슈타인, 일루미나티 이런 이야기를 모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링컨 항모가 결국 공문위를 빼나 아이스 얼음 사태, 미국 붕괴 역공작이 아닌가. 앱슈타인 파일, 본질 가리는 사이옵스다. 일루미나티, 혈통 추적이 불가능하다. 이런 제목으로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비트코인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올해 안에 6만 불대를 깨고 이제 5만 불대로 하락하지 않을까, 추가적으로 더 하락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트코인의 정체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다른 알트코인, 비트코인을 제외하고는 이것은 사실상 본질적인 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직 비트코인만이 진정한 이제 디지털 자산으로서 속성을 가지고 있죠. 자, 그런데 이것이 이제 안전자산인지 아니면 유동성이 의존하는 투기적인 자산인지 이것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투기적인 자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 하락할 거다. 금과 은 같은 경우는 하락 시 이제 매수를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지금까지 벌지 않았는데 이 높은 고점에 산다 이런 것은 큰 의미가 없죠. 자, 그러나 이 법정화폐 비아트 체계 그리고 미국의 재정 상태가 더욱더 이제 나빠지고 미국은 더 많은 돈을 찍어야 되고 미국의 빚은 늘어날 거다. 이런 생각을 저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경기랑은 상관이 없습니다. 이미 미국의 이제 달러 이 시스템은 그쪽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케빈 워시가 나왔는데 이 사람은 매파다 그래서 금리를 올릴 거다 이런 황당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이제 선거나 정치적인 아젠다를 위해서 금리를 낮출 이제 그런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미국 제조 부활을 위해서도 어렵지만 필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현재 재정 여건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케빈 워시는 빌더버그 뱅크에서 일을 했던 바로 직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이제 유태인 협회 사위죠. 그리고 이제 본인도 주이시기도 합니다. 이 빌더버그 뱅크 이것은 미국을 지배하는 거대 금권 세력의 직계 이권 그룹입니다. 물론 대부분의 이제 미국 대통령 그리고 연준 위원장은 일단 직위를 얻게 되면은 빌더버그 뱅크에 가서 이제 충성맹세를 해야 됩니다. 다 했습니다. 자, 그런데 빌더버그 뱅크는 대체로 이제 대리인들을 보내서 이렇게 관리를 하죠. 물론 케빈 워시는 연준 위원으로 있었습니다만 직접 이 연준을 주무르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일종의 감시자로서 왔죠. 자, 그런데 빌더버그 뱅크 직계를 이 연준 위원장에 앉힌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어떤 분이 굉장히 좋은 댓글을 써주셨는데 이 첫 번째는 큰 호황이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큰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이제 왔다. 두 번째는 어떤 큰 금융위기가 다가오고 있는데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직계를 바로 보내서 집사를 보낸 거죠. 자, 그래서 관리를 한다. 저도 이제 이 두 번째 의견에 좀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케빈 워시 과연 임명될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과 배후의 이제 빌더버그 뱅크 이것은 떼어놓을 수 없다. 오죽하면은 집사를 바로 데리고 왔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중국이 글로벌 타임즈는 이제 다른 이 영자지를 이용해서 미군 기지 위성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이 비교적 선명하고 매우 디테일하게 나와 있습니다. 어떤 항공기가 지금 와 있고 이런 것들이 이러한 공격에 이용될 수 있다. 이것은 카타르에 있는 이제 공군기지 그리고 이것은 디에고 가르시아 여기서 B-50이나 B-2 스텔스 폭격기가 떠서 이란을 이제 공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이제 지켜보는 것이죠. 자, 그런데 중국이 이런 것을 공개한다. 이것은 미국에 우리가 다 들여다보고 있다. 그리고 이란이 이제 미사를 쏩니다. 미사를 이제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2,500km까지는 어떤 목표물이든 타격할 수 있습니다. 자, 만약에 이 디에고 가르시아는 좀 멉니다만 다른 지역에 있는 기지, 이것은 이제 이란 미사일을 중국 위성이, 바이든 위성이 유도를 합니다. 그래서 파괴할 수 있다. 이런 능력을 과시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 상당히 이제 불쾌하죠. 자, 그러나 이 중국이 깊숙이 개입하려고 한다. 이런 이제 메시지를 미국은 접수를 했을 겁니다. 자, 미국은 지금 고민이 많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이란에 핵시설 폭격할 때 B-2 스텔스 폭격기를 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그거 믿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자, 그랬다면은 지금 재차 폭격을 할 필요가 없죠. 그때 이미 박살이 났어야 됩니다. 실패를 했거나 혹은 토마호크를 몇 발 쏴서 구멍만 만들고 이렇게 마무리를 한 거죠. 그때는 급하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더 이상 이제 이란의 미사일을 방어해낼 수 있는 대공 능력을 상실한 상태입니다. 미국 역시 그것을 이제 서포트할 수 없죠. 그래서 이제 부득이 이것을 했는데 이런 작전이 지금 또 가능하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때만 해도
이란은 뭐 일종의 좀 약속 대련이 있었을 겁니다. 우리가 여기 이제 토마호크를 때릴 테니까 니들은 이제 카타르에 뭐 여기 몇 발만 날려. 이렇게 해서 이제 뒤를 보고 했습니다만 이란은 이번에 이제 테러 공격 여기서 한 몇천 명이 희생되었습니다. 3천 명 정도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 이스라엘이 근본적으로 이란을 완전히 파괴하려고 한다. 이런 인상을 이제 이런 메시지를 접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공격에도 전면전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 이란은 그런 충분한 화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선진국에 비해서 뭐 중국이나 러시아에 비해서 대공 능력은 떨어집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땅굴을 파고 지하에 기지를 만든 거죠. 자, 그리고 미국이 이제 공격할 수 있는 수단은 이제 끝나버리죠. 일주일 뒤면은. 그 다음에 이란은 이제 마음대로 이렇게 자유롭게 미사를 쏘게 됩니다. 그 경우 뭐 이스라엘과 중동 지역에 있는 미군 기지 이런 것들은 다 파괴되고, 그리고 공격에 협조했던 뭐 만약에 협조한다면 아제르바이잔, 아랍에미레이트, 뭐 카타르 이런 것도 이제 파괴할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이제 어려운 상황입니다. 사실은 불가능하죠. 자, 그리고 링컨호에 대해서 이제 이란이 정찰을 하고 있다 이런 메시지를 계속 공개를 합니다. 그런데 이 항공모함이나 여기 떠 있는 이제 미국 함대 이것은 이란에게는 비교적 쉬운 대상입니다. 제가 왜 쉽다고 이야기하냐면은 1960년대, 70년대 이때 항모 시대는 그때 사실은 끝났습니다. 자, 이제 물론 항모가 위력을 발휘할 수 있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뭐 대공 시스템이 전무하고 공군력이 전혀 없고 결국 미국 공군이 해야 됩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은 뭐 어쨌든 군인은 아닙니다. 그래서 펜타곤에 자, 이제 이란을 무력화할 수 있는 방법, 단 일주일만 전쟁을 하고 폭격을 하고 이란을 무력화할 수 있는 방법, 그런 것을 내어달라. 펜타곤 관계자들 당연히 없죠. 불가능합니다. 이곳은 지상권을 보내서 점령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현대적으로 무장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란은 뭐 무지막지한 화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내용을 이제 월스트리트저널이 공개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란의 이제 보복 공격 여기에 대응할 수 있는 대공 시스템이 충분하지 않다. 이 경우 이스라엘이 파괴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미국의 자산들이 지금 중동 지역 이 각 국가에 깔려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란 TV의 정치 분석가 어떤 박사님이 뭐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만약에 미국이 공격하면 이제 이란은 전면전으로 나설 것이다. 이때 두바이 공항, 이제 아랍에미레이트를 메인 타겟으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이제 엄청난 미국의 이권이 있습니다. 공항, 그리고 이제 금융센터, 뭐 호텔, IBM, 구글. 자, 이 국제적인 인터넷 허브. 이쪽을 타격해서 미국 경제에 치명타를 가하겠다. 뭐 이런 플랜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란은 이제 미국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미국이 하는 말 어떤 것도 믿을 수가 없는 거죠. 힐러리가 나와서 무슨 이야기를 하든 그것과 상관없이 자, 이제 대통령 출마하기 전에 나와서 무슨 일이 있어도 이란의 핵 능력은 파괴하겠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대통령이라면은 직접 때려서 없애버리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겉으로는 이런 이야기 안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기 가서는 저런 이야기요. 무엇이 과연 진심일까? 진심은 이란을 파괴하고 찢어서 해체하는 겁니다. 이 목표를 위해서 민주당, 공화당 이렇게 상호 이제 협력을 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란은 뭐 이번에 이제 깨달았기 때문에 결국은 핵무장으로 갈 거다. 그리고 이란을 이제 러시아와 중국이 어느 정도 이제 이렇게 보호를 해줄 거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이란을 상대로 지금 이제 이 전쟁을 할 수 없다. 뭐 이렇게 이제 논리적으로 귀결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뭐 미국은 급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앱슈타인 파일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을 이란과의 전쟁으로 밀어붙이기 위해서 앱슈타인 파일을 흘린다. 뭐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과 상관없이 이제 다른 각도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만약 트럼프를 압박하는 수단이라면은 그렇다면 이제 트럼프는 지금 어떤 압력 속에 놓여 있겠죠. 그래서 무리하지만은 전쟁을 이제 감행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미국은 이제 이란을 상대로 이 고강도 장기전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극단적인 경우에는 미국은 핵카드를 이제 만지작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핵으로 이란의 반격을 저지한다. 핵으로 이제 위협을 하는 거죠. 이런 시나리오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뭐 굉장히 이제 심각한 상황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핵을 뭐 한두 발 쏜다, 뭐 전술핵을 쏜다.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이란의 핵시설을 파괴할 수 없습니다. 온전히. 그러면 결국 이란은 숨어서 핵무기를 이제 공식적으로 만들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얼음 사태죠. 얼음 사태를 이제 천안문 사태 풍자에서 이렇게 올리는 미국인들도 있습니다. 자, 이것은 미국 내 정치에서 가장 심각한 일임은 틀림이 없습니다. 단순히 민주당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에게 공세를 한다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미국의 어떤 근본적인 문제들, 헌법과 그리고 미국의 시민사회, 그리고 미국은 어쨌든 다인종 국가입니다. 그리고 라티노와 히스패닉의 포션이 상당히 커졌습니다. 이것은 거대한 유권자층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 정치 문제와 관련이 되어서 자, 이제 이것은 미국 내에서 가장 중요한,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가장 심각한 일임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텍사스에서 재앙이 발생했는데, 텍사스는 이제 메가스테이트입니다. 정치적으로 텍사스, 플로리다, 캘리포니아, 뉴욕. 뉴욕과 캘리포니아는 이미 빼앗겼습니다. 자, 그런데 이 레이건 그리고 이제 부시 일가, 이들은 친라티노 정책, 친이민 정책을 펴면서 이 히스패닉 라티노들의 민심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아리조나, 텍사스, 뭐 플로리다 이런 곳을 장악을 했죠. 그리고 부시 일가는 여기 이제 전념을 다했습니다. 이들은 뭐 공화당 입장에서 사실 영웅입니다. 자, 그래서 지난 30년 동안 사실상 이 5회를 미국 공화당이 장악했습니다. 뭐 클린턴이 되었을 때 이 5회 막강한 의회를 이용해서 이제 클린턴을 불구 대통령으로 만들었습니다. 오바마 때도 그렇게 했습니다. 공화당이 이제 강력한 30년이었는데, 그런데 이 텍사스가 무너진다. 결정적인 이유는 결국 라티노가 이 공화당에 등을 돌렸다는 거죠. 이 공화당 텃밭, 50년 동안 민주당에 넘어간 적이 없는데 여기서 민주당이 이제 주 상원의원 선거에서 승리를 한 거죠. 그리고 하원의원도 이제 한석 땄습니다. 이것은 트럼프에게 뭐 거의 재앙에 가깝습니다. 재앙. 자, 이번 결과 이제 2024년입니다. 이때 이제 트럼프가 이겼습니다. 이때 라티노도 이제 트럼프의 표를 던졌습니다. 왜냐하면 이 라티노들은 당시만 해도 이제 인종차별이다 이런 문제를 이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남북 국경을 열었는데 여기에 엄청나게 많은 1,000만에 가까운 사람이 들어오죠. 이들은 직접적으로 거기 살고 있는 라티노들의 경제를 이제 위협합니다. 이들이 또 저가 저임금 노동자가 되어서 라티노들을 갉아먹는 거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라티노든 히스패닉이든 에이시안이든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국경 폐쇄 여기에는 찬성을 하고 표를 던졌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일이 터진 겁니다. 자, 이 1,000만 정도 들어왔는데 700만이 농장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쫓아내지 않고 도시 지역에 자, 이제 과거에 와서 오랫동안 살았던 이제 불법 체류자들, 이들을 쫓아내기 시작했는데 이것이 미국 사회에 엄청난 파장을 안친 거죠. 자, 이제 이 자식들이 미국 시민권자도 있습니다. 미국에 태어나고, 자, 이제 부모에게서 이제 아이를 떼어내고 뭐 이런 일이 벌어지면서, 그리고 이미 이웃으로 이제 정착을 하고, 물론 여기도 이제 범죄자들이 있습니다. 범죄자는 당연히 잡아서 쫓아내야 되죠. 그런데 죄를 저지르지 않고 성실하게 일을 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다수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을 쫓아내려고 하니까, 그러자 이제 여기에 원래 이제 이 미국의 기독교적인 문화, 이웃을 반겨야 된다, 뭐 이런 문제, 그리고 인도주의 문제, 그리고 원래부터 공화당은 친이민 정당이었습니다. 민주당이 오히려 반이민 정당이었죠. 자, 이런 근본적인 토대에서 이 사태를 이제 미국 국민들이 수용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거기다가 아이스 요원들이 미국 시민권자도 닥치는 대로 이 신문을 하고 검문을 하고, 그 다음에 자, 이제 라티노인데 미국 시민권입니다. 이런 사람들도 뭐 불법적으로 잡아가고, 나중에 미국 시민이다 풀어주고, 미국의 인디언들, 네이티브 인디언도 잡아가고, 이것은 어떤 이제 레이셜 프로파일, 인종적인 프로파일에 근거해서 추적을 하고 있다, 타겟팅을 하고 있다. 자, 이렇기 때문에 라티노들, 이들은 이제 분노를 한 겁니다. 이미 라티노와 히스패닉의 포션은 커져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들을 레이셜리 타겟팅해서 공격을 한다. 이것을 이들은 이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자, 여기에 핵심적인 주, 바로 가장 중요한 주 2개가 걸려 있는 겁니다. 텍사스와 플로리다. 플로리다에서 마이애미 시장 선거에서 패했습니다. 30년 만에. 그리고 텍사스에서 이런 정치적인 재앙이 발생한 겁니다. 자, 여기 살고 있는 라티노들 역사를 잘 알고 있습니다. 미국인들은 대부분 망각을 했지만 그들은 결코 이제 잊고 있지 않습니다. 자, 이 멕시코 땅은 캘리포니아, 뭐 네바다 이런 거 다 빼앗겼죠. 유타. 자, 그리고 여러분들 보시면은 추가적인 영토까지 뭐 계속 빼앗기고 있대. 멕시코 시티가 점령된 상태. 결국 멕시코가 패하고 이렇게 땅도 빼앗기고. 자, 그래서 이쪽에서 뭐 시위가 있을 때 멕시코 깃발 흔들고 이제 자기들끼리 으쌰으쌰하고 이런 모습을 봅니다. 아니, 미국 땅에서 왜 지랄이야?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만, 원래 역사적인 영토적인 뿌리가 이렇다는 사실을 미국인들은 잊어서는 안 되죠. 자, 이들 원한에 차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 공화당 쪽으로 끌어들인 사람이 바로 레이건 대통령, 그리고 이제 부시 일가입니다. 레이건은 이제 캘리포니아 시장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캘리포니아 이때 당시는 뭐 공화당이 장악했죠. 그리고 텍사스. 자, 이 텍사스와 플로리다를 상실한다. 이 경우
민주당 30년 이 시기가 열릴 겁니다. 이것은 이 미국인의 입장에서는 재앙입니다. 자, 여러분들 중에 이제 뭐 민주당 지지자도 계실 건데 저는 극혐합니다. 이 극혐하는 이유는 뭐 LGBTQ 아젠다라든가 그리고 이 정신 나간 이민 정책들 이런 것이 결국 미국의 정체성을 파괴하고 미국을 근원적으로 이제 무너뜨릴 것이다. LGBTQ 이건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오바마 때부터 미국은 마약 천국, 범죄 천국이 되어 갔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공화당이 이제 정권을 유지하기를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이 트럼프냐 누구냐 이딴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이 미국 민주당이 추구하고 있는 정책이 이 받아들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다면 공화당이 이겨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뭐 지금 재앙이 터지고 있는 거죠. 합리적인 어떤 이 해결책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뉴트 깅그리치 하원 의장이셨죠. 자, 이 양반이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는 20년 전에 미국에 와서 법을 준수하고 세금을 납부하고 좋은 이웃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이들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서 이 전국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경찰이 들이닥쳐서 그들을 추방하는 것을 원하는 미국인은 거의 없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라티노 소년, 미성년자입니다. 뭐 이런 사람들을 수갑을 채워서 끌고 가고 이런 모습들을 미국인들이 이제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 얼음 요원들, 제가 이제 특히 우려하는 것은 자, 이번 얼음 사태 이것이 결국 이제 뭐 정반 합으로 해결식 변증법으로 이제 반대로 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더욱더 이제 극단적인 민주당 어떤 정책으로 돌아서지 않을까. 이것을 극히 우려하고 있는 거죠. 자, 이 글로벌리스트 세력의 궁극적인 목표는 미국적인 정체성을 파괴하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을 거대한 어떤 이제 뭐 샐러드로 만드는 거죠. 막 아무나 집어넣어 가지고 이렇게 아무나 집어넣어서 이제 섞어버리는 거죠. 통합되지 않고. 이렇게 되면은 미국인들이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으로 만들려고 하는 목적. 이것을 알기 때문에 이번에 이 얼음 작전이 해서는 안 되는데 해가지고 사태를 더욱 악화시킬 가능성이 높다. 이것을 특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교롭게 이제 이런 와중에 이제 앱슈타인 파일이 막 갑자기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트럼프 대통령을 압박해서 이란을 공격하게 만든다. 이런 설이 있고, 두 번째는 뭐 이왕 드러난 것, 이것은 이제 뭐 트럼프 정권 이런 거랑 상관이 없습니다. 일종의 이제 리미티드 행아웃이죠. 이 필요한 것, 적절한 것을 퍼뜨립니다. 그리고 이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여기 보면은 황당한 내용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개연성, 이것이 사실이라면 어떻게 될까? 언뜻 이해되지 않는 것들, 뭐 인신제사라든가 이런 게 있죠. 자, 이런 식으로 마구잡이로 퍼뜨립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뭐 공화민주, 뭐 그리고 글로벌, 뭐 한국 사람도 여기 한 명 등장하더군요. 이런 식으로 뭐 전 세계를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핵심 토픽은 바로 이제 이 소화성이죠. 소화성. 그 애자는 안 붙이겠습니다. 자, 이건데 이것을 수사하다가 뭐 FBI 요원이 뭐 2명이 죽고 4명이 또 이제 총에 맞았다. 죽지는 않은데 다쳤다. 뭐 이런 믿기 힘든 이야기까지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총을 쏜 사람은 미국의 정보기관이다. 자, 이런 뭐 엽기적인 내용들이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앱슈타인 파일에. 이것이 이제 아우르는 범위, 이것은 뭐 시리아 사태도 있고 심지어 우크라이나 마이단 폭동, 이란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전 세계를 아우르고 있습니다. 도대체 앱슈타인이 무엇인가?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거대한 심리전, 일종의 이제 리미티드 행어, 전체가 100이면은 그 중에 한 20만 흘려서 혼란스럽게 뒤죽박죽으로 만드는 거죠. 그리고 한 2, 3년 지나면은 뭐 언제 그랬냐는 듯 다 잊어버립니다. 뭐 설마 그랬겠어? 이런 식으로 하는 거. 결국 그런 방향으로 뭐 달려갈 겁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뭐 지배계급이다, 권력이 있다, 이것을 떠나가지고 이렇게 퍼뜨리게 되면은 실체를 알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런데 그 실체에 대한 이야기를 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앱슈타인 파일과 관련돼서 이 소화성 이야기만 하고 있죠. 이거 제가 저작권 때문에 좀 스킵하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앱슈타인 섬에 갔는데 뭐 어쩌고 저쩌고. 이 카리비안에 가면은 이제 일반인들이 접근할 수 없는 매우 이상한 섬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는 뭐 인비테이션 온리로 가고, 자, 뭐 여기 가면 어떤 리조트가 있는데 거기 뭐 크레딧 카드 이런 것도 안 들고 간다고 합니다. 뭐 전세기로만 가가지고 그냥 이제 이름만 걸고 쓰고 나중에 청구서가 이렇게 날라오게 되죠. 자, 이런 뭐 희한한 섬들이 있는데 앱슈타인도 이제 그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리고 이것은 뭐 일본에서 만들었습니다. 일본의 만화가들이 만들었는데 뭐 다보스 회의입니다. 이 다보스 회의에서 뭐 이제 좀 창녀들이 가고 뭐 글로벌 권력자들이 오고 뭐
마야그라 이것도 제가 저작권 때문에 스킵을 하는데 뭐 액세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검색하셔서. 자, 지금 뭐 온갖 종류의 음모론이 지금 뭐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비드 하얀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 하얀신 관련돼서 트럼프 대통령이나 바이든이나 똑같습니다. 트럼프가 먼저 판을 깔고 그 다음에 격리를 시작했죠. 그리고 이제 바이든은 여기에 뭐 아드레날린 주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계속 이렇게 되고 아이들도 마치고 참 이제 끔찍스러운 상황이죠. 자, 아이들이 적게 맞는다 그래서 이제 부추기고 부모를 설득하고 그리고 심지어 이제 일부 주에서는 부모를 잡아가기도 했습니다. 아이에게 이 하얀 신을 맞히지 않는다고. 그리고 온갖 종류의 음모론이 있습니다. 하얀 신을 맞으면은 아이들이 뭐 지적으로 조금 떨어지게 되고 뭐 이런 이제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게 이제 버젓이 이제 웹MD에 올라오고 온갖 종류의 어떤 음모론이 행행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얀 신 관련돼서 누구 한 사람, 수갑 찬 사람 있습니까? 자, 그리고 소송을 했는데 보상을 받았다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리고 하얀 신에 나섰던 정치인들, 뭐 바이든이든 트럼프 대통령이든 그리고 그 주변의 인물들, 파우치는 어디가 있는가요? 누구 한 명 핵심 인물들이 뭐 벌을 받았다 이런 내용 없습니다. 심지어 이제 뭐 재판 이런 것도 없습니다. 결국 이 하얀 신 때도 똑같습니다. 온갖 종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거 맞으면 머리가 나빠진다. 그런데 so what? 아무런 결과가 없다는 거죠. 바로 이것이 리미티드 행어 그리고 거대 심리전, 혼란하게 만드는 거죠. 그 결과물. 그래서 결국은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일종의 이제 일루미나티 우민화 계획. 계속 이쪽 저쪽 공화민주 찬성 반대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 국민들을 일종의 이제 이 좀비로 만드는 거죠. 우민화 그리고 노예화를 하는 겁니다. 이런 프로세스로 계속 가고 있다. 여기에 얼음 사태든 하얀신 사태든 이런 게 이제 계속 이용이 되는 게 아닌가. 결국 이번에 이제 얼음 사태도 결과적으로는 더욱더 나빠진다. 즉 민주당이 이제 완전히 장악을 하는 겁니다. 뭐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되는 거 이건 다른 문제로 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바이든의 미친 정책을 또 부활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새로운 형태의 재앙이 이제 미국에 덮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루미나티, 미국은 음모론의 나라입니다. 어떤 소수의 사람이 미국을 완전히 지배하고 그들이 이제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는데 일반인들은 무력하게 알면서 썼고 또 모르면서 썼고 결국은 그들의 하수인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원하지 않지만 결국 이 지배 세력이 원하는 방향으로 거기에 이제 우리가 땔감으로 이용이 되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서로 이제 치고받고 싸우면서 우리끼리 머리 뜯고 싸웠는데 결국은 저들이 웃고 있는 거다. 자, 일루미나티 어떤 집단인가? 여기 이제 이 정책.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들 가계를 추적한다. 우리는 이제 막연하게 이런 가문 저런 가문 이야기합니다. 이번에 이제 뉴욕 시장이 된 맘다니와 또 앱슈타인 이쪽에 이제 또 관계도 깊죠. 이런 것들이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맘다니도 결국 이 글로벌리스트 세력이 기획한 인물입니다. 자, 이자가 지금 뭐 차기 대선을 꿈꾸고 뭐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캘리포니아 게빈 뉴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배후에는 캘리포니아 정치를 지배하고 있는 게티가 뭐 몇 개의 가문이 있습니다. 그들의 하수인으로 이제 이 게빈 뉴섬이 나온 겁니다. 일루미나티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미국의 가족을 해체하는 겁니다. 가족을 해체한다는 뜻은 아이에 대해서 부모의 영향력을 배제를 하는 거죠. 부모의 손에서 아이를 빼앗는 겁니다. 자, 이 일루미나티가 직접 아이들을 키워서 마치 이제 과거의 소비에트 시절에 보면은 소련맨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것은 이 소비에트 공산주의가 원하는 이상형의 인간상, 남성상, 그것을 소비에트맨이라고 부르죠. 이런 것으로 개조를 하는 거죠. 일루미나티가 이제 원하는 사람으로 개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좀 방송 적합하지 않은 내용이 있어서 제가 그냥 화면만 띄울 텐데 관심 있으신 분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 미국의 수많은 대학들, 방송, 언론 이런 것들이 연결이 되어서 이런 프로세스를 하고 있다. 결국 가정을 해체하고 그들이 원하는 인간으로 이렇게 개조하는 프로세스. 물론 이제 대학이나 언론이 가장 중요합니다. 문화도 그렇습니다. 뭐 철학. 자, 그리고 이것을 거슬러 올라가면은 존 듀이도 등장하죠. 어떤 전체주의적 사회상에 적합한 인재를 대량으로 찍어내는 것. 이것이 미국의 이제 듀이의 교육의 목표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존 듀이 배후에는 이제 록펠러 패밀리가 있습니다. 거대한 이제 자금을 후원을 했죠. 자, 그리고 미국 의료 시스템을 만든 사람도 이제 록펠러입니다. 자, 그리고
이 하얀 신을 이용해서 이렇게 공공보건을 한다. 이건 역시 락커펠러가 주도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렇게 이제 빌 게이츠가 넘겨받았습니다. 자, 이 미국을 누가 지배하는가? 앱슈타인은 그 빙산의 일각의 일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제 지금 앱슈타인 파일이 나오면서 전체적인 논조가 소화성으로 흐르고 있다. 그런데 이것은 본질이 아닙니다. 진짜 본질은 인신제사입니다. 일종의 이제 사타니즘과 연관된 거죠. 이 사타니즘이야말로 일루미나티의 가장 이제 본질적인 겁니다. 이것을 흐리기 위해서 뭐 소화성이라든가, 물론 소화성 자체도 악마적인 겁니다만, 그런데 핵심 코어에는 사타니즘이 있습니다. 자, 이 세상에 이제 악마라는 게 존재하는가 모르겠습니다. 뭐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자, 그런데 이들이 이 사타니즘에 집착하는 이유, 이것은 자, 이 소화성 자체는 인간 본성에 반대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런 짓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인신제사가 뒤따르게 되죠. 자, 이것은 전체적으로 사타니즘을 위한 하나의 이제 이 예식에 불과합니다. 왜 이들이 사타니즘을 하는가? 죄를 짓는 겁니다. 죄를 짓는 것 자체가 목적이라는 거죠. 자, 모여서 함께 죄를 짓습니다. 그러면은 공통적으로 우리는 이런 악마적인 일을 한, 자, 이제 하나의 그룹이 있고 우리 같은 형제들이다. 이제 우리는 이제 세계에 대해서, 인류에 대해서, 신에 대해서 자, 감히 상상하기 힘든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받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끼리 뭉쳐야 된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우리끼리 연대를 해야 된다. 자, 그리고 우리끼리 살아나가야 되는데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극단적인 권력과 부를 추구해야 된다. 부와 권력만이 우리를 지켜줄 수 있다. 자, 이 사타니즘을 하는 이유는 죄를 저지르고 그 다음에 그 내부 그룹이 연대를 합니다. 그 다음에 극단적인 초인적인 부와 권력을 누리기 위해서, 장악하기 위해서, 자신들을 지키기 위해서, 이 범죄자들을 지키기 위해서, 자, 하나의 거대한 어떤 이제 사이콜로지가 형성이 되는 거죠. 바로 여기에 사타니즘의 본질이 있는 겁니다. 이것은 여기에 악마가 실제로 존재하는가, 신이 존재하는가, 이런 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의 서클을 가장 완벽하게 타이트하게 만드는데 바로 이 사타니즘이 이용이 되고, 우리의 목표는 돈과 권력이야, 쾌락이야. 딱 이렇게 이제 규정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것을 서포트하는 여러 가지 이제 이 장치들을 만듭니다. 상징들을 만들고 이들이 벗어날 수 없도록 만드는 거죠. 이 벗어나면은 죽음밖에 없습니다. 그 내부에서 모든 것은 끝나는 거죠. 배신은 용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앱슈타인 섬이든 어디든 모여가지고 이지랄을 하는 겁니다. 자, 이 큐브 여러 가지 이제 사타닉한 상징들 뭐 이런 것을 깔아두고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지금 미국을 지배하고 있는 뭐 집단들, 뭐 뒤에 보면 다 나옵니다. 뭐 빌 게이츠, 락카펠러, 자, 그리고 뭐 소로스, 뭐 이 다 나오죠. 애넌버그 가문, 애넌버그는 이 언론, 대학 뭐 이런 데서 이제 특히 저널리즘 쪽입니다. 이쪽을 장악하고 미국 국민들을 뭐 이제 세뇌시키고, 그리고 일루미나티에 대해서 이제 오늘 이 이야기만 하겠습니다. 이 사타닉한 속성, 이건 뭐 신이나 악마가 실존하는 거 이런 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들끼리 어떤 악마적인 짓을 합니다. 그런데 일루미나티를 지금 이제 우리가 이렇게 추적해서 이놈이 여기 출신이다 이렇게 하는 게 힘들어집니다. 왜냐하면 일루미나티는 어느 시기부터 이제 아이가 생깁니다. 그러면 다른 집에 이렇게 키우게 됩니다. 다른 집 아이처럼. 자, 이제 만약에 락카펠러 패밀리다. 거기 태어난 아이가 게이츠 집안에서 태어납니다. 이쪽에서 뭐 빌이라는 이름을 달고 이렇게 클 수가 있는 거죠. 그건 뭐 우리가 모르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기괴한 어떤 예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딸과 관련된 이야기도 나오는데, 첫 번째 딸이 나오면 일단 다른 집에서 키웁니다. 부모를 모릅니다. 그런데 어느 시기에 큽니다. 소녀가 되었을 때 아직 미성년자죠. 이때 진짜 생보가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생보가 이 친딸이죠. 이제 그동안 다른 집에서 자랐습니다. 얘에게 어떤 나쁜 짓을 합니다. 자, 나쁜 짓을 하면은 거기에서 이제 무엇가 생기를 낳을 수 있죠. 손자 이제 동시에 자식인 그런 존재가 태어납니다. 그리고 생겨난 무엇을 뭐 바알신에게 제물로 바친다. 이런 내용도 있죠. 기괴하죠. 여러분들 이 게이츠, 프레드릭 게이츠, 이제 윌리엄 게이츠의 아버지입니다. 이 양반이 이제 락카펠러 거의 오른팔이었죠. 그리고 윌리엄 게이츠도 락카펠러 가문, 데이빗 락카펠러의 거의 뭐 집사 역할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락카펠러 패밀리, 이 집단이 미국의 이제 의료계를 장악을 하고, 그 다음에 자, 이 락카펠러 패밀리가 하얀 신발 사업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서포트하고, 그리고 지금은
빌 게이츠가 주도권을 쥐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빌 게이츠가 이제 MS-DOS, 이 컴퓨터 업계를 장악을 하게 되죠. 그런데 IBM이 사실은 특허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 IBM Compatible 이런 형태로 IBM이 모든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데 이걸 사실상 이 빌 게이츠 어린애에게 양도를 합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집단 개인은 미국 내에서 단 하나만 존재합니다. 미국 대통령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누굴까요? 록펠러 패밀리입니다. 록펠러 패밀리만이 IBM의 팔을 비틀어서 자 이제 IBM의 컴퓨터 노하우, 퍼스널 컴퓨터죠. 이것을 빌 게이츠가 사실상 장악하도록 하는 거죠. 여기에 IBM Compatible 이런 이름만 붙이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빌 게이츠는 거부가 됩니다. 그 다음에 록펠러 패밀리가 했던 이 하얀 신발 사업을 주도를 하는 거죠. 물론 이것은 음모론입니다. 그런데 이런 퍼즐이 묘하게 이제 맞아 들어가는 거죠. 자, 이 CNN은 앤더슨 쿠퍼. 그런데 이제 형제가 이제 중간에 죽습니다. 자, 그런데 아이들 방입니다. 뒤에 보면은 사타닉 장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엄마도 이제 기괴한 옷을 입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앤더슨 쿠퍼가 이제 성인이 되었습니다. 이때 엄마, 그리고 전설적인 이제 밴더빌트 상속녀이자 앤더슨 쿠퍼의 어머니, 피부 탱탱합니다. 자, 뭐 이제 이거 다 음모론인데, 뭐 방송 적합 내용은 아닌데 어쨌든, 자, 지금 미국 사회를 들여다보면은 이런 내용들은 이제 우리가 부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미국 국민들은 이런 이제 음모론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자, 이 미국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세력, 이들은 미국 국민들을 그냥 이제 피를 쭉쭉 빨아먹는 겁니다. 그들의 치부, 권력, 쾌락, 이것을 위해서 미국 국민들을 이용을 하는 거죠. 여기에 미국 국민들 이익에 이제 그 입장에 서서 대변해 주고 싸워 줄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 이제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뭐 트럼프 대통령을 기대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기대는 망상에 불과하다. 뭐 이것을 이제는 이제 허심탄회하게 이제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채널은 시청자님들의 후원으로 유지됩니다. 여러분의 도움은 작은 미디어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